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적과전 종합위원 부장 1과목 문제풀이. 지난 강의에는 1과목 스타일의 우리 보험금 문제 풀어봤죠? 이번에는 1과목에서 가장 주요하게 출제되는 그럴 확률이 가장 높은 계산 문제 보험료. 저랑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문제풀이는 답을 맞추셨다고 지금 됐어 이게 아닙니다. 응용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론 강의 때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던 것을 내가 여기에서 얼만큼 끄집어낼 수 있는가, 그거예요. 첫 번째 문제풀이 하실 땐 최소 반 이상은 끄집어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문제풀이 하실 때에는 70~80% 이상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같은 문제를요, 특히 1과목도 마찬가지지만 2과목 문제를 항상 발을 정자로 이렇게 표시하시면서 푸세요. 한 번 푸시고 땡 이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손이 알아서 문제를 풀게끔 아주 매뉴얼화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 현장에서 시간 촉박하고 막 압박감 느끼는데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내가 계속 이 부분에서 틀리구나, 이것도 파악하실 수 있고. 네. 자, 보험료 29번 문제 풀어볼게요. 각 물음에 답하세요. 퍼센트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런 절사 조건 주의하세요. 저거 안 지키면 풀이 과정 다 맞는데 최종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답 처리에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자, 계약사항 사과네요. 사과. 평년 착과량 5,000kg. 기대. 가입. 그러면 가입이 100%니까 얘가 곧 가입 수확량이겠죠. 보험 가입 금액이 안 나왔어요. 그쵸? 가입 수확량 여기 5,000 그대로 있고. 보험 가입 금액이 안 나왔다. 여러분, 어떤 의미죠? 적종에서의 보험 가입 금액 쓰임, 적종. 일단 대부분 품목의 보험금은 어떻게 되죠? 가피이자였잖아요. 가입 금액의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이게 뭐예요? 가입 금액 중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즉 가입 금액이 계산돼야지만 보험금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적종은요?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착과감소보험금, 미보상, 자기, 여기에 가격, 여기에 보장 수준, 과실손해보험금도 마찬가지고요. 가입금액이 없어도 보험금 계산이 돼요. 그럼 적종에서의 가입금액의 쓰임은 첫 번째 한도죠. 한도. 최대 지급보험금의 한도, 착과감소, 과실손해 두 보험금 합계의 한도입니다. 한도 또 뭐지? 이러시면 안 되죠. 1 마이너스 자기. 네. 두 번째는 뭐죠? 보험료의 기준이죠. 보험료의 기준. 그리고 적종 특유의 의미. 보험료의 기준은 또 가입금액의 요율을 곱하면 보험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적종 특유의 그 가입금액이라고 하는 게 차지하는 비중이 감액과 차액보험료가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다른 것들은 가입금액이 없으면 무조건 가입금액 먼저 구해야 되지만 적종은 보험금이 너무 많이 산출됐어요. 한도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럼 해보셔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닌다면 네. 순보험료율이 8%가 나왔습니다. 자, 보험료율 뭐뭐 있죠? 영업보험료율, 보험료의 구성 떠올려보세요. 순보험료율, 부가보험료율. 아까 제가 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게 보험료라고 했죠. 뒤에 우리 암기하셨죠? 가, 요, 손, 얘가 농작물의 기본이었고, 그 다음에 적종 같은 경우는 부가 들어갔죠. 얘가 뭐예요? 1 마이너스 방제시설. 얘는요? 부보장,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얘가 기본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요율, 이 퍼센트에 어떤 요율이 오느냐에 따라 그 결과값이 그 보험료가 되겠죠? 즉, 영업요율이 오면 보통 약관 영업요율, 그냥 보험료율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보험료, 영업보험료가 산출이 될 것이고, 여기에 순보험료가 오면 순보험료율이 오면 순보험료가 산출될 것이고, 그렇죠? 여기 어떤 요율이 오느냐예요. 자, 구성 한번 복습해 볼까요? 보험료의 구성 어떻게 되죠? 영업보험료는 영업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보통 약관 보험료 순 더하기 부가. 자, 부가 보험료는 누가 지원한다고요?
정부에서 지원. 총 지원보험료 할 때 제 항상 달고 다니시는 거 잊지 마시고 순보험료는 누구가 나눠내요? 원래는 계약자가 내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죠.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되는 거 지자체는 순보험료 중에 일정 비율, 저 비율은 제시되겠죠? 지자체 지원율 몇 %. 정부는요. 부가 100, 순 중에 일정 비율을, 그쵸? 네. 그럼 계약자는요. 순 중에 지원보험료, 정부와 지자체 지원보험료를 뺀 것을 계약자가 내든가 아니면 영업보험료, 총보험료 중에 총지원보험료는 부가 항상 달고 다니셔야 됩니다. 얘를 뺀 것을 계약자가 내던가. 자, 정부 지원율 여기서 적중이니까 의미가 있겠죠. 일반적인 농작물 재해보험은 정부에서 50%를 지원해요. 근데 항상 기억하세요. 순의 50%예요. 총 50%가 아니고. 자, 그런데 뭐뭐만 적종, 즉 사과배, 단감, 떫은감, 과수, 사종과 하나 더 뭐죠? 벼, 논작물에 맹류, 뭐 밀, 보리, 귀리 이런 거 말고 또 조사료용 벼 말고 그냥 벼, 조곡만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순 중에 정부 지원율이 달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연결돼서 여러분 못 떠오르셔야 되죠?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달랐다. 그럼 자기 부담 비율을 알아야 되겠네요. 자기 부담 비율이야 뭐 제시되면 땡큐, 제시 안 되면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그래서 우리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의 쓰임 적중해서 딱딱딱 3가지. 공부 제대로 하셨으면 지금 이거 나와야 됩니다. 뭐죠? 첫 번째 보험료 공식에서 여기 1%-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보험료. 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가입연수 및 손해율에 따른 그 표에서 제가 80에서 120% 구간은 할인도 할증도 없다.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80% 미만의 구간은 할인, 120% 이상의 구간은 할증. 저 두 번째 그 표에 쓰임 뭐가 있죠?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부담 비율 15%형의 가입 자격. 3년 연속, 2년 연속. 손해율이 100% 미만. 적중은 제가 이거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세요. 기억나세요? 다른 보장 방식, 다른 품목들은 15%의 가입 자격이 2년 연속, 3년 연속 가입하고 손해율이 120% 미만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또 손해율이 뭐지? 이러시면 안 되고 그건 넘어가고요. 근데 적종만 100% 미만이었어요. 25년도에 변경되는지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시고. 됐죠? 그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의 3번째 쓰임이 뭐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순보험료 중 정부의 지원 보험료율 딱딱딱 매뉴얼이 돼 있어야지 어떤 문제를 물어보더라도. 그래서 1과목 계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연결되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뭐 하다 왔죠? 여기. 보험료. 자, 그러면 이건 보험료의 구성이었고 우리 보험료 할 때 하나는 보험료의 구성했었고 또 하나 뭐 했었죠? 계약자에서 나오는 거, 빠져나오는 거. 낸 것 중에 차익도 있고 환급도 있더라. 그쵸?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먼저 나와야 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험료 하면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네. 구성 돌려주는 거. 자, 그러면 돌아가서 문제를 봅시다. 순보험료율이 왔으니까 순보험료가 먼저 나오겠네요. 그럼 여러분은 얘가 나오면요. 사실 문제에서 순보험료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아까 봤지만 순 중에 지원료를 차감하면 지원보험료 차감하면 계약자 부담이 나오고 거기에서 돌려주는 것들 차액이든 환급이든 그럼 계약자는 뭐예요? 순 중에 순을 원래 100% 내야 되는데 지원을 차감한 거 뭐 돈으로 하든 순보험료 마이너스 순보험료 중에 정부 지자체 지원보험료 하든 순 중에 100% 계약자가 내는 건데 지원율을 하든 퍼센트로 하든 돈으로 하든 그냥 얘가 따라 나오기 쉬워요. 지자체 지원율. 그러면 여러분은
정부 지원율은 어디 있을까? 없네요. 그러면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게 뭐예요? 아,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다르지? 자기부담 비율, 최저 자기부담 비율로 하래요. 최저. 자, 신규 가입이에요. 최저 얼마? 뭐 3년 연속, 2년 연속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20%겠죠. 근데 그런 쉬운 걸 물어볼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3년 연속, 2년 연속 이게 이것 때문에 나왔구나. 손해율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문제를 읽어가시면서 최저 자기부담 비율은 벌써 딱 나오는 거예요. 3년 연속인가요? 연속이죠. 보험료 냈잖아요. 보험료 3번 보험료 냈으면 가입한 거지. 그러면 3년간 연속 가입했고 일단 그럼 10% 가입자 기억 떠오르시고 자기부담 비율. 보험료 합계가 150만 원이네요. 보험금은요. 저가 종료 이후에는 보험금이 지급된 게 없고 저가 종료 전에만 140만 원 지급됐네요. 100%안 되죠. 100% 미만. 그럼 자기부담 비율 최저 얼마? 3년 연속 손해율 100% 미만이니까 10% 여기서 여러분은 그러니까 조건을 읽으시면서 뭘 물어보겠구나. 벌써 계약자부담보험료 구하는 거 나오잖아요. 순 나오고 지자체 나오고 자기부담 비율 나오고. 자, 가입특약 없구나 그러시면 돼요, 안 돼요? 없구나. 저기서는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셔야 되는 건 뭐죠? 자기부담 비율, 가입특별약관이 없음. 3-1 또는 2의 케이스구나. 적과 종료 전에. 3-1, 2, 3 우리 했었잖아요. 일단 지금은 이제 보험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거 말고 그럼 못 떠오르세요. 보험료에 초점 맞추면. 가요손방 부에서 부보장, 한정보장, 특별약관이 없구나. 할인율을 빼면 되잖아요. 그럼 가요손방으로 끝나겠죠. 착과금소보험금 보장 수준 70%. 이것도 제가 형광펜 그쵸? 25년도에 달라질 수도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뭐죠? 현재 기준으로는 3년 연속 가입, 누적, 적과전 손해율. 그래서 여기 보험금 이렇게 나뉘잖아요. 적종 말고는 이거 그냥 나뉘지 않아요. 여기 그냥 어떤 보험금 딱 하나 종류가 들어 있겠죠. 누적, 적과전 손해율이 100% 미만이면 70%. 그 외에는 전부 다 50%. 그러면 사실 바뀌기 전에 현재 기준으로 여러분이 본다면 여기 70%가 안 써 있어도 이걸 통해서 착과금소보험금 보장 수준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잖아요. 150만 원 3년 연속. 누적 적과전 손해율 착과금소보험금 합계. 그러니까 70%구나. 나오죠? 네. 자, 22년도 최초 가입 3년간 순보험료 여러분 요거 지우세요. 지급보험금. 제가 눈이 빠져라 봐도 그렇게 꼭 나옵니다, 뭐가. 네. 정오표로 다 수정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적과 후 착과량, 적과 전 보상하는 제거 확인되지 않았는데 4천이네요. 가입 평년 기대를 5천 했는데 싸고 없는데 4천이네요. 그럼 여러분 떠오르시는 거? 우리 했잖아요. 이거 제일 처음에 했던 거. 지금 저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기준이 약관상 빼버리셔도 돼요. 가입보다 적죠. 뭐예요? 실제가 기대보다 적죠. 가입해야죠. 감액해야죠. 근데 감액을 그냥 하면 된다, 안 된다? 첫 번째. 감액을 그냥 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이거 1, 2, 3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가입수량을 조정하고. 아니, 5천 가입했는데 실제가 4천이잖아요. 여기서 왜 4천이지 이러시면 안 돼요. 적과 후 착과량 쓴 다음에 OX 세모 이 내용입니다. 네. 여기선 지금 1,000이 감소됐는데 4천 적과 후 착과량 더하기 착과 감소량 1,005예요? 죄가 없었는데 이건 인정 못한다. X예요? 죄가 없었으니까. 근데 가끔 1,000 중에 일부만 인정 이런 케이스 있다. 기억나시죠? 네. 이거 들으시다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이해 안 되시면 이론 강의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가입수량을 5천에 4천으로 조정하고 두 번째 가입 금액을 감액하고 세 번째가 그러면 20%를 감액했대요? 그럼 보험료도 20% 다운됐네요. 돌려줘야죠. 그렇죠? 차액 보험료를 계산한다. 이런 걸 자꾸 매뉴얼화 시키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맞닥뜨려도 조건 뭐 물어보겠네. 밑에를 안 보셔도 이거 파악이 되시고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자, 조건을 이렇게 훑어봤고요. 문제를 봤더니 이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 네. 문제를 봤더니 계약 당시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구하래요. 계약 당시에.
네, 여러분. 자, 이것도 문제풀이하는 팁이에요. 가입금액 감액이나 차액보험료, 그럼 당황하지 마세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얘가 있어야죠, 가입 당시에. 가입 당시에 가입금액이 있어야 몇 퍼센트 다운됐구나 감액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즉 계약 당시의 가입금액, 감액 후 가입금액이 나와야 감액 비율이 나오고, 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당시에 낸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나오고 거기서 몇 퍼센트를 감액을 했으니까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나오겠구나. 계약 당시, 감액 후, 계약 당시, 감액 후. 계약 당시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저는 이거 연습 문제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 다 구하게 했지만 우리 이따 풀어볼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그냥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스타일의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계약 당시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뭐 구해보죠.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 아까 보험료의 공식 떠올려 보세요. 가입금액, 계약 당시 계약자 부담 보험료니까 계약 당시 가입금액 아까 5천 곱하기 2천이니까 1,000만 원. 아이고. 적중에서의 가입금액 쓰임 떠올려 보세요. 한도, 그다음에 보험료 1,000만 원. 자, 계약자 부담 보험료 무슨 보험료율이 와야 돼요? 순이 나왔잖아요. 순 중에 지원 제외 0.08. 자, 저것을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겠죠? 보통약관 영업료율이 10%인데 그 중에 순보험료가 80%를 차지한대요. 또 어떤 분들 여기다가 80% 가입금액의 80%를 보험료로 내라 그러면 누가 가입해요? 10%에 80%니까 8% 어떤 식으로 표현되든 가요 손 플러스 마이너스 없었죠? 왜 없냐고요? 아까 이거 손해율 100% 미만이었잖아요. 80에서 120% 구간은 할인도 할증도 없더라.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0 곱하기 방제시설 있나요? 트랄리스 있었네요. 방제시설 우리 봤죠? 암기하셔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1 마이너스 0.7 지주시설은 단감 떨분감 빼놓고 웬만하면 7% 하면 됩니다. 가요손 부보장, 한정보장, 특별약관, 가입특약 없으면서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문제를 발효정자로 해서 한 3번, 4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기서 다 끝난 거예요. 조건 파악하시면서. 자, 그리고 실제 문제 풀이하실 때는 이런 거 안 쓰셔도 되겠죠? 시간 아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순보험료가 나오겠죠. 혹시나 순보험료 나오세요? 구하세요? 그럼 요거 구하고. 영업보험료에서 저걸 뺀 게 부가보험료가 되겠죠? 아니면 영업보험료율이 10%다. 그러면 순보험료 8%면 부가는 2%니까 여기다 0.02 대입하면 되실 것이고. 근데 우리는 지금 순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계약 당시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잖아요. 그러면 지원보험료를 빼야 되겠죠? 지자체가 어디였어요? 지자체가 30%, 정부는요? 안 나왔다 하지 마세요. 여기 좀 전에 했어요. 자기부담 비율 몇 %짜리였어요? 최저 10%짜리였잖아요. 10%. 3년 연속 3년간 손해율 100% 미만 10%. 그러면 정부 지원율 순보험료의 33%. 그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적중과 변은. 근데 말씀드렸듯 그것도 일단 체크.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순보험료 대비 정부 지원율은요. 적중과 변은 25년도까지 계속 바뀐대요. 근데 내년 25년도에 적중은 안 바뀔 것 같지만 그래도 확인해보자. 네. 형광펜. 이렇게 하면 이제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나옵니다. 얼마 나왔냐 봤더니 뭐 불필요한 거 플러스 마이너스 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부보장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 그런 건 다 지워버리세요. 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손해율표로 275280원이 나왔어요. 275280.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액보험료를 구하세요. 및 납입보험료는 없대요. 차액보험료. 제일 먼저 뭐 나와야 되죠? 아까 우리 1, 2, 3 했잖아요. 조금 전에.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해야 되는지 감액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차익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나온 거예요. 얘 조건. 예, 저가점 보상하는 제 없는데 왜 작지? 조금 전에 했던 거. 자, 감액 여부를 판단했으면 그 다음에 감액하고 감액 전에 뭐 한다고요? 가입성량 조정하고 감액하고 차액보험료 구하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감액해야 되나요? 차액보험료가 생기는 전제 조건 감액해야 되나요? 감액해야 된다. 왜? 5천에 가입했는데 기준이 4천이래잖아요. 기준이 가입보다 적잖아요.
차과 감소량 1000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무사고기 때문에. 그럼 감액. 두 번째. 이제 감액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가입성량을 얼마로 조정했어요? 5,000에 4,000으로 조정한 거예요. 평착에 100이니까. 자, 그러면 4,000. 5,000에 4,000으로 조정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2,000원 해서 8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감액된 거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편하신 대로 1,000만 원이었는데 가입성량이 5,000에서 4,000으로 됐네. 800만 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죠? 편하신 대로. 자, 감액했어요. 감액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감액 비율이었잖아요. 가입성량 조정했고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했어요. 지금. 감액 비율. 이거는 근데 딱 봐도 그냥 20%잖아요. 1,000에서 800으로 됐으니까. 그쵸? 근데 숫자가 지저분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죠? 감액 비율? 1,000 빼기 800 계약 당시 감액 후 나누면 되는 거죠. 뭐. 20% 감액 비율. 감액 비율이 20%. 가입했던 거에서 20%가 다운됐구나. 보험가입 금액이. 그럼 계약자 부담 보험료 낸 것도 20%만큼 돌려줘야 되죠? 자, 그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낸 것 중에 20%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얘를 돌려줘야 돼요. 자, 근데 다 돌려주나요? 지금까지는 보장받았잖아. 지금까지는. 그러면 앞으로만 돌려줄게.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그래서 시점 강조했잖아요. 우리 미경과 비율 표까지 봤었죠. 자, 지금까지는 보장받았잖아. 그게 지금까지가 언제예요? 지금까지는 보장받았잖아. 지금까지가 언제예요? 얘가 결정되는 시점이죠. 기준 착과수, 기준 수확량이 결정되는 시점이잖아요. 기준 적과후 착과수가 나와야 기준이 나오고 감액 여부 판단되고 가입성량 조정해서 가입금액 감액하고 차액보험료 생기고 즉 지금까지 적과후 착과수 조사 시점 언제라고요? 사과배 6월, 단감 떨분감 7월. 회사는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감액 미경과 비율. 그 시점의 미경과 비율. 그 시점 기준으로 남은 기간의 비율만큼만 돌려줄게. 감액 미경과 비율이 없다고요? 없다고요?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감액 미경과 비율. 제가 그래 회사 입장에서 회사가 안 좋아하는 거 사과배, 단감 떨분감. 그게 더 맛있다 덜 맛있다가 아니라 사과배는 손해율이 높다니까요. 회사 입장에서. 그 다음에 보험금을 50% 주는 것보다 70% 주는 게 안 좋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그 다음에 가입특약이 없대요. 자조화를 폭넓게 보장한대요. 회사 입장에서 안 좋은 거. 제일 조금 돌려준다. 기억나세요? 두 문자로 암기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시고 기억 안 나시면 그렇게라도 여기 제일 작은 거 63%. 자,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중 감액 비율 그리고 그 시점의 미경과 비율 미납입 보험료 없으니까 마이너스 0. 끝. 여러분 저는 문제풀이 할 때 막 이런 조건들하고 우리가 내운 거를 그동안에 이론에서 배운 거를 막 녹여가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문제풀이 순서를 딱 확립하셔야죠. 해설을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가입 당시 먼저 구하고 감액이든 계약자 부담이든 그 다음에 감액 비율만큼 딱 물꼬를 트는 거를 여러분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풀이 이렇게 저처럼 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연습지에다가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해되시죠? 네. 자, 차익보험료 다시 착과감소 1,000 인정 안 됐구나. 적과 후 착과량이 나와야 알 수 있어요. 그럼 가입금액 감액 뭐 이렇게 하시든 비례로 하시든 20% 감액됐구나. 감액 비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얘 알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얘를 알아야 차익보험료 몇 % 돌려주는지도 나오죠. 차익보험료 그럼 낸 것 중에 20% 얘를 감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 자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시점까지 보장받았으니까 돌려주는 금액이 이렇게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가 뭐였죠? 환급보험료를 구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 보험료의 구성, 그 다음에 계약자에서 빠져나오는 거 돌려주는 거
환급보험료 하면 여러분은 또 이제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환급 사유가 생각나야죠. 환급 사유.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책임 없는. 이해되시죠? 그 중에 책임 있는. 막 우리 막 임상사 중에 막 두 문자도 했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또요. 또 떨어지는 막 생각해보세요. 아, 돌려주는 게 아예 없는 케이스가 있고 영원. 그 다음에 전액 돌려주는 케이스가 있고 이건 지금 반복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환급보험료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낸 것 중에 돌려주는데 이 시점이 뭐예요? 해지든 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해지든 무효든 효력상실이든 그 시점, 계약관계가 이제 끝나는 시점, 그 시점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한 비율. 여기도 미경과 비율이 나오죠? 여러분 아까 차익보험료 뭐였죠? 낸 것 중에 계약자 부담 보험료 중에 감액 시점의 미경과 비율. 어려워하지 마세요. 감액 시점의 미경과 비율. 얘는 해지, 효력상실, 무효 시점의 미경과 비율. 이해되시죠? 네. 그게 안 써있을 뿐이에요. 네. 자, 볼까요? 그러면 환급보험료 발생 사유. 계약자의 통지 의무, 혜택, 책임 있는. 그쵸? 책임 있는. 그러면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무효로 환급이 영원인 경우 외에는 전부 다 이렇게 환급해 주네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도 있지만 우리 크게 환급보험료를 그룹을 나눠봤었죠. 첫 번째 그룹이 뭐였죠? 첫 번째 그룹이 적종, 과수, 과실, 생산비, 노지, 인삼. 제가 환급 들어가자마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 수확감소 밭작물, 농업 수입보장. 세 번째 시설작물, 시설재배 버섯. 얘는 완전히 다르니까 나중에. 얘에서 논, 수확감소 밭작물, 수입보장에서 한 가지 추가된 게 적종, 과수, 과실, 생산비, 노지, 인삼. 그 한 가지가 뭐였어요? 그렇죠.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돼요. 즉 기지급보험금이 있어서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되면 제가 그때 감액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지만 이론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시비 걸지 말자. 기억나시죠? 원래는 1,000 가입했는데 보험금이 100만 원 지급됐대요. 이건 감액이 아니죠. 감액은 우리 지금 봤잖아요. 가입수확량. 네. 얘는 뭐예요? 사실 잔존의 개념이 맞죠. 그쵸? 네. 하지만 그냥 넘어가자. 이거.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아, 환급보험료 너무 쉽네. 계약 당시 가입 금액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지금 8월에 해지했다니까 18%. 이렇게 하시면 용감한 거죠. 왜요? 제가 이 환급보험료 할 때 우리 이렇게도 나눴고 환급 사유 대부분은 이거다. 미경과 비율도 강조했고 근데 또 뭐 했었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 주의하셔야 된다. 계약자 부담 보험료. 지금 제가 힌트 드렸잖아요. 위에서 1그룹에 해당되는 거. 최종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계약자 부담 보험료. 거기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 첫 번째 의미는 이거. 사실 이건 최종 보험 가입 금액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린 묶어서 생각하자. 9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또 하나는요. 감액한 경우 적종처럼 1,000만 원에서 아까 800만 원을 감액했잖아요. 그럼 800만 원을 기준으로.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론 강의 시간에 배우신 거를 딱딱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지금 환급 다시 정리해 볼게요. 환급보험료 하면 저는 여러분이 이론 강의를 그래도 한 7, 80%는 이론 이해하셨다 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환급 사유. 얘에 따라서 빵원이니 전액이니 미경과 비율만큼이니 그죠? 그러면 대부분은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곱하기 그 시점의 미경과 비율. 자, 이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주의해야 된다. 첫 번째,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해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즉 기지급이 있어서 보험 가입 금액이 줄어든 경우. 두 번째, 적종처럼 감액된 경우, 무엇이든 최종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얘는 뭐만 해당된다고요? 아까 1번 그룹 적종, 과수, 과실 이 친구들.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예요? 아, 감액했지? 800만 원을 기준으로 다시 하라는 얘기예요. 8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약자 부담보험 다시 구하고 그 시점에 미경과 비율. 자, 보험료 하나 우리 배운 거 총 정리해봤고요. 요거는 문제가 네, 21페이지에서 제가 문제를 필요한 것만 하느라고 좀 잘렸습니다. 자, 우리 쭉 뒤로 넘어가서 33번 볼게요. 33번. 다음 내용을 참조해서 감액으로 인한 차익보험료 및 감액하지 않은 경우에 환급보험료를 산출하세요. 아까보다 훨씬 쉬운 문제예요. 볼까요? 사과. 이제는 여러분 사과 보시면 위에서 우리 봤지만 뭐 착과금수보험금 그 보장 수준 다 떠나서 지금 보험료와 관련해서 뭐가 있어요? 감액 미경과 비율. 네. 그 다음에 가입금액이 아예 제시가 됐네요. 보험가입금액의 쓰임 적중해서 가입특약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감액 미경과 비율 그리고 이젠 나와야죠. 이제 부보장, 한정보장, 특별약관 할인율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장 수준이 이렇게 여기서 보장 수준이란다. 감액 미경과 비율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나왔고요. 여긴 아예 감액 후 가입금액이 제시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5점짜리 문제 나오겠죠. 아까 식으로 하면 15점짜리겠고. 감액 비율 얼마? 20%. 숫자 지저분하면 우리 구하는 방법 봤고요. 계약 당시 계약자 부담보험료도 아예 제시가 됐네요. 땡큐. 미납입이 없고요. 6월에 이미 해지했대요. 환급보험료 묻겠네요. 환급 사유는 책임 있는 사유죠. 자, 미경과 비율표가 친절하게 제시가 됐고요. 네. 첫 번째 문제가 감액으로 인한 차익보험료, 감액으로 인한 차익보험료, 가입성량 조정하고 감액하려 했더니 나와 있어요. 감액 비율이 몇 퍼센트? 감액 비율 20%. 그러면 낸 것 중에 20% 돌려줘야 되죠? 30만 원 중에 감액 비율을 곱하면 감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 지금 시점까지 보장받았으니까 지금 시점 기준 착과수 수확량이 결정되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시점. 사과네요. 6월 달에 미경과 비율. 그쵸? 6월 달에 미경과 비율.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 감액 미경과 비율. 만약에 암기 안 돼, 좀 긴가민가 한다면 실제 시험에서 어디 써놔야 돼요. 써놔야 돼요. 무조건. 최후에도 생각 안 나시면 아까 회사 입장에서 안 좋은 거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좋아요. 그러면 감액 미경과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다 나왔잖아요. 사과 다 보장해주고 보험금 많이 주고 아까처럼 제일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미납입이 있나 봤더니 없대요. 끝났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쪼개놨지만. 네. 자, 그 다음에 감액하지 않은 경우에 환급보험료를 구하세요. 감액하지 않은 경우 이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환급보험료를 구하세요. 그러면 계약자 부담보험료 30만 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계약자 부담보험료, 환급보험료 할 때 두 가지 생각나야 되는 거 뭐라고요? 최종 보험가입금액. 여기 감액하지 않은 경우라니까 이게 최종이잖아요. 만약에 여기 어딘가에 이게 적종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인삼이라면 기지급이 얼마 있다 그럼 반영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지급이 1,000만 원 있다. 그럼 2,000 빼기 1,000. 1,000을 기준으로 계약자 부담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그 경우는 막 보험료율 나오고 막 복잡하겠죠.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얘를 기준으로 그럼 얘를 기준으로 낸 거 얘네요. 네. 여기에 지금 이미 해지, 책임 있는 사유. 미경과 비율 곱하면 되는데 6월달 63% 끝. 근데 이 문제 이렇게 쉬운 걸 제가 왜 출제했을까요?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감액 미경과 비율과 해지 시점의 미경과 비율 같은 비율. 즉 적과 후 착과수 시점의 미경과 비율과 감액이란다. 무효 효력 손실 해지 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의 미경과 비율과 별게 아니라고요. 그냥 미경과 비율표에서 다 움직이는 거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험료 한번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답고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저하고 하신 거를 한번 쭉 복습해 보셔야 됩니다. 이론 강의에서. 자, 32번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평년 착과량 문제죠. 평년 착과량.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집 보시면 더 종합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론 배우실 때 그 수치 그대로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론에서 배우신 거를 여기서 그대로 녹여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평년 착과량 공식 한번 복습해 볼까요? 평년 착과량 공식. 물론 다 좋지만 우린 이거로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하다. 5년 중에 가입한 해에는 자 A가 뭐죠? 적과 후 착과량의 평균. 자, 미가입한 해에는 뭐를 적용해요? 5년 중에 미가입한 해에는 B가 뭐죠? 표준 수확량의 평균, 과거 5년에. 자, 여기서 여기 한 다음에 얘로 보정을 해주죠. 얘는 뭐였죠? D는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 C는 같은 기준 표준 수확량인데 가입한 해에. 왜 보정해준다 그랬죠? 얘 때문에. 얘가 재배 방식에 따라 복잡하더라. 과선마다 너무 다양하니까 기준이 되는 거로 우리 한번 보정해주자. 오케이? 여러분 되도록이면 이 식 말고 농금원 이론서에 있는 이 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그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요거는 식을 이해하시기 위함이고 식의 의미를. 자, A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뭐 있었죠? 가입했던 해들 A, 저가 후 착과량들의 평균값인데 Y가 3이면 3. 주의하셔야 될 거. 저가 후 착과량의 상하한 그 해 평년 착과량의 30, 300.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했었죠? 가운데 값 평년 착과량의 30%, 그 해 저가 후 착과량 평년 착과량의 300%. 사실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생각하자. 자, 근데 요거 아무 때나 해요? 21년도부터. 그럼 여러분 페이크로 20년도에 이런 수치 걸리게 해놓으면 그냥 웃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거. 상하는 가입당에 포함해서 가입당에 포함해서 최소 3번 이상의 가입 이력. 만약에 가입 이력이 2번밖에 없는데 이거 걸리게 해놨어요. 상한에? 그쵸. 그냥 웃어주시면 되는 거고. A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B야 뭐 그냥 가입했던 애들의 B값들 다 더해서 3번 가입했으면 3, 대문자 B가 나오고. D만 조심하시면 됐죠? 가입했던 애들의 D를 다 더해서 Y로 나눠주면 돼요. Y가 3이면. 그쵸? 근데 사과는 무슨 재배? 일반을 기준으로 하고 배는 소식을 기준으로 하고 재배 방식에 따라서. 지금 뭐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론 강의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단감, 떫은감은 재배 방식별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표준이 자기더라.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B equal D. B equal D가 아닌 경우. 기억나시죠? 자, 밀식 재배라 해볼까요? 아니, 반밀식 재배 예를 들어볼까요? 반밀식. B 값은 뭐예요? 이 B 값. 자기 반밀식 표준 수확량. 자, D 값은 뭐예요? 일반 거 갖다 쓰래잖아요. 일반의 표준 수확량 갖다 쓰면 돼요. 그럼 B와 D가 다르네요. 밀식과 반밀식. 자, 일반은요. 얘 B 뭐예요? 자기 표준 수확량. 얘 D 뭐예요? 일반의 표준 수확량. 꼭 자기 거네요. B equal D. 그쵸? 가장 중요한 게 밀식과 반밀식은 3년, 4년생 가입 가능한데 일반은 가입이 불가능하더라. 그럼 어떻게 한다? 일반 5년생 표준 수확량 값을 가져오되 여기는 75%만 여기는 50%만 할인 적용한다. 저가 후 착과량은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계산된 평년 착과량을 그대로 100% 인정하고 종합위험 수확감소장 과수나 뭐 논밭작물 가시면 기본적으로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의 130%로 잘라줘야 되는 한도 적용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아직 적종은 없더라. 자, 24년도 가입한대요.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던 거랑 다른 거. 나무 수령이 없죠? 무조건 써놓으세요. 24년도에 8년생이래잖아요. 8, 7, 6, 5, 4, 3. 왜 써놔야 되는지 이제 보자고요. 자, 그러면 8년생이고 밀식이네요.
저 같아도 내면 일반 안 내죠. 밀식, 반밀식 내겠죠. 자, 그러면 A값, 우린 A, B, C, D, 뭐 Y암 가입했으니까, 네. Y 어떻게 돼요? 가입한 애는 무조건 평착이나 적착이 있어요. 네. 여기 4네요.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 따지시는 것도 제가 우리 시간 낭비 안 하도록 5개 년도 데이터만 쓰는 거. 세로로 있든 가로로 있든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뭐예요? 800, 900, 가입연도 A 값들 1000, 300 이러시면 굉장히 용감한 거죠. 이제 나누기 Y가 4구나 하시면 자, 21년도부터 우리 이론 시간에 여기 두꺼운 선 제가 쳐놨었잖아요. 규제에. 그쵸? 뭐예요? 21년도부터 그 해 평년 착과량이 30, 300. 오케이. 30, 300. 안 오케이. 예, 480이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상한. 3번 이상. 그럼 뭐 오케이. A에서 우리가 항상 신경 쓰셔야 되는 거 2가지. 자, B는 뭐예요? 또 B값 해야 되는데 내가 많이 풀었던 문제가 적착 다음에 표준이 나왔다고 평년 착과량값. 그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하세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극한 잘 찾아가시고 다 더해서 나누기 4 하면 되는 거죠. 뭐. 됐죠? 자, 기준 표준 수학량.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땡큐예요. 자, 얘는 뭐예요? 얘는 밀식의 자기의 표준 수학량. 얘는 기준은 일반 거 빌려온 거잖아요. 일반 표준 수학량 빌려온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1200? 5년생 일반 표준 수학량. 1000? 7년생 일반 표준 수학량. 이해되시죠? 근데 얘가 저 어디 구석에 따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일반 지배가 왜 있지? 밀식인데 하지 마시고 얘를 갖다 거기서 끌어와야 되는구나. 그 표에서. 그래서 나머 수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수령 거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얘는 뭐예요? 일반 8년생의 표준 수학량 끌어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는 뭘 해야 되죠? 3년, 4년생이네요. 일반은 이게 없잖아요. 인수제한 수령.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1200에 75%만? 50%만. 다 끝난 거죠, 뭐. 네. 결과적으로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1200, 1000 그대로 여기 1200에 75%, 50%. 계산식에 집어넣으면 그 해 평착, 즉 가입수학량이 짠. 자, 주의하셔야 되는 거, 아까 A 값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 기준 표준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론 시간에 배운 걸 녹여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문제집에서 종합 문제, 좀 깊은 문제 들어가셔야죠. 사실 이런 거 5점짜리예요, 여러분. 자, 문제풀이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2과목 이론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